여러분, 유산균 드시면서 왜 나는 효과가 별로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위에서 어떤 분은 유산균 먹고 변비가 싹 좋아졌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피부가 환해졌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를 잘 안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몇 달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유산균 자체만 잘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과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투자해서 먹는 유산균의 효과를 2배, 아니 어쩌면 3배까지도 끌어올려주는 특별한 음식 조합과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장 건강 문제, 고질적인 변비,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유산균 효과를 못 보지? 하고 깊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그냥 혼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먹이가 바로 우리가 흔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쉽게 말해 유산균이 장 속에서 잘 정착하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밥상 같은 존재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고구마, 바나나, 양파, 마늘,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부드럽게 쪄서 드시거나 구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 개선에도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의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장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쾌변은 물론 장 점막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나나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인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내 환경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많아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동시에 포만감까지 선사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들은 실제로 장내 좋은 세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돕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프럭탄 계열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 같은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유해균을 억제하며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심는 유산균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그 씨앗이 튼튼하게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탱해주는 비옥한 흙이자 거름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 놓아도 물과 햇볕,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듯이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그 유산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과 충분한 먹이가 없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여 같이 드셔야만 그 효과가 2배, 3배로 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식단에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먹는 작은 노력이 유산균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실 때 발효식품들을 함께 드시면 각각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는 김치, 된장, 청국장,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있죠.
김치는 적당히 잘 익었을 때 그 속에 함유된 유산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섭취하는 보충제 형태의 유산균이 더해지면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해지면서 장 환경이 최적의 상태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류코노스톡, 락토바실러스 등 다양한 유산균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 건강에 기여하여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콩 단백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유익한 균주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균주들은 장 건강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순히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바실러스균은 장 건강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혈전용의 효소인 나토키나아제를 생성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구르트는 서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장 건강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시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구르트가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설탕 함량이 낮은 무가당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제품 표기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살아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발효 음식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너무 짜게 드시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기타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김치를 드실 때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거나 염분을 줄여서 담근 김치 또는 숙성도를 조절하여 염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음식은 분명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당한 양과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현명하게 발효식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하루에 1리터도 채 안 드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장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변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우리 몸에 최소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촉촉하고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아직 잘 들여지지 않은 분들은 규칙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매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컵을 마시는 식으로 일정한 물 마시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만들면 억지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도 자연스럽게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이나 운동 중 또는 이동 중에도 틈틈이 물통을 들고 다니며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혹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물을 자주,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유산균 활동을 돕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는
유산균의 활동을 돕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사과, 그리고 배 같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유산균이 장내에서 유해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더 오래 생존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블루베리와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점막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로 장 건강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고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배는 특유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배에 함유된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들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케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장내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점막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은 유산균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산균 보충제만 섭취하는 것을 넘어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고 물 마시기 습관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장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질적인 변비 문제, 약해진 면역력, 그리고 칙칙했던 피부 건강까지도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왜 유산균 효과를 못 보지? 라는 고민 대신 이렇게 먹으니 정말 몸이 달라지네. 라는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유산균의 효과를 2배, 아니 3배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곧 감사의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